그럼 첫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Deep Reinforcement Learning에 대한 개요, 앞으로 자주 사용될 용어들에 대한 설명, 그리고 마코프 디시전 프로세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머신 러닝의 세 가지 종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신 러닝은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그것이 Supervised Learning, Unsupervised Learning, 그리고 Reinforcement Learning입니다. 각각의 메소드들의 특징하고 목표, 그리고 사용 예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upervised Learning은 트레이닝 데이터들이 라벨이 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다이렉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 됩니다. 그리고 이 메소드의 목표는 테스트 데이터의 라벨을 예측하는 것이 되고, 그 사용 예시로는 집값 예측이나 어떤 인풋 이미지가 강아지 사진인지 고양이 사진인지 맞추는 그런 것들이 사용 예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용 예시들을 보면은 집값 예측도 그렇고 강아지 고양이 맞추는 것도 그렇고 정답이 정해져 있죠, 데이터들에. 그래서 어떤 인풋 데이터에 여러 피처들을 가지고 트레이닝 데이터를 학습할 때는 이 피처들과 정답을 같이 줘서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을 시키고, 나중에 테스트 데이터를 통해서 성능을 평가할 때는 이 라벨을 주지 않고 이 테스트 데이터에 피처만 준 다음에 이 아웃풋을 맞추도록 함으로써 성능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제 학습이 진행이 되는 거죠. 다음으로는 Unsupervised Learning입니다. 이 학습의 특징으로는 데이터들이 라벨이 되어 있지 않고 클러스터링을 통해서 이제 비슷한 데이터들을 그룹핑을 하면서 학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학습의 목표는 이제 히든 피처들을 찾는 것이 목표가 되겠고, 커스터머 데이터들의 그룹핑 같은 것이 사용 예시가 되겠습니다. 이를테면은 구매 성향이 비슷한 이 고객층들을 한데 모아서 그들에게 비슷한 똑같은 광고를 제공하는 그런 이제 문제에 활용되는 알고리즘이 Unsupervised Learning이 되는 거고, 다음으로는 Reinforcement Learning인데, 이 학습의 특징으로는 따로 준비된 샘플 데이터가 없고 에이전트가 어떤 스테이트가 주어졌을 때 실제로 액션을 취한 다음에 이 리워드라는 거를 받음으로써 이 아래 이 그림을 보시면 에이전트가 어떤 기본 스테이트에서 액션을 취하고 리워드를 받고, 그런 다음에 넥스트 스테이트에 도착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액션을 취하고 또 리워드를 받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에피소드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 용어들에 대해서 지금 자세히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하고, 지금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점은 에이전트가 실제로 이렇게 환경에서 직접 탐험을 하면서 학습이 진행된다는 점이 Reinforcement Learning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습의 목표는 학습 러닝을 통해서 토탈 리워드라는 개념을 최대화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용 예시는 나중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Reinforcement Learning이고, 근데 우리가 이 강의의 최종 어떤 가장 중심이 되는 주제는 그냥 Reinforcement Learning이 아니고 Deep Reinforcement Learning이잖아요. 그래서 Deep Reinforcement Learning이 뭔가 하면은 그냥 Reinforcement Learning에 이제 Deep Learning을 합한 기술이 됩니다. 이것이 왜 맨 처음에 나오게 됐냐면은, 많은 문제들의 스테이트 스페이스는 보통 이제 tremendously large, 그러니까 엄청 그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이 기존에는 reinforcement learning만 가지고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었는데, 이 deep learning이라는 기술이 개발이 되면서 deep learning이 reinforcement learning을 학습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그 기술이 발전이 돼서 딥 리인포스먼트 러닝이라는 개념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딥 리인포스먼트 러닝에서 딥 러닝의 역할은 뭐냐면은 높은 많은 스테이트 스페이스의 특징을 지닌 하이 디멘셔널 데이터들을 로우 디멘셔널 피처 벡터로 변환해주는 것이 이제 딥러닝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딥러닝을 사용하는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DRL이 사용된 예시로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타리 게임즈나 그리고 많이 들어보셨을 알파고 바둑을 하는 그 인공지능이죠. 그리고 로보틱 아름스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테이트 스페이스가 이 세 가지 경우 모두 스테이트 스페이스가 엄청나게 커서 리인포스먼트 러닝만 가지고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인데요. 세 개 중에서 이 로보틱스 아름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터를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네 개 가진 로봇팔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각각의 모터들이 가질 수 있는 각도를 뭐 0도에서 180도까지 1도 간격으로 자르게 되면은 하나의 모터당 가질 수 있는 스테이트의 개수가 181개가 되겠죠. 근데 이러한 모터들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가 있으니까 이 문제의 경우 가질 수 있는 스테이트 스페이스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한 개당 181개가 있는데 4개가 있으니까 181의 4승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모터가 하나 늘어날 때마다 가지게 되는 스테이트 스페이스의 개수가 제곱배로 늘어난다. 이런 현상을 curse of dimensionality라고 해서 차원의 저주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제 그 정도로 이런 복잡한 문제들 이제 일상생활에서 마주치는 이런 문제들은 이 차원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reinforcement learning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네, 그러면은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스테이트, 액션, 리워드, 디터미니스틱, 스토캐스틱과 같은 기본적인 용어들 그리고 마코프 프로퍼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냥 이 개념들에 대한 설명을 그냥 1대1로 딱 하면은 감이 잘 안 오니까 이런 그리드 월드라는 예시를 가지고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로 4칸, 세로 3칸짜리 이런 그리드 월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1에서 이제 로봇이 시작을 하게 되고 4,2나 4,3이 엔드 스테이트가 되는데 4,2에 도달했을 때는 마이너스 1의 리워드를 받으면서 게임이 종료되게 되고 4,3에 도달했을 때는 플러스 1의 리워드를 받으면서 게임이 종료되게 됩니다. 그리고 2,2는 이 벽이 있어가지고 로봇이 지나갈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 스테이트와 액션 그리고 리워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문제에서 로봇이 어디에 있을 수 있죠? 이것은 0,0에서 이게 0,0이 아니고 1,1이죠. 오타가 있었네요. 1,1에서 4,3까지 총 12개에서 벽을 빼니까 11개의 스테이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액션은 이 그리드 월드에서 로봇이 취할 수 있는 액션이 뭐가 있죠? 노스로 가거나 사우스로 가거나 웨스트로 가거나 이스트로 가거나 이렇게 4개의 액션이 있죠. 물론 이 경우에는 사우스로 가는 액션을 취해도 가만히 있겠죠. 그리고 리월드 엔드 스테이트에 도달했을 때 4,3에 가면은 플러스 1의 리월드, 4,2에 가면은 마이너스 1의 리월드를 받는다 했죠. 이런 것들이 이제 리월드가 되는 거고 각 한 번 움직임을 취할 때마다 추가적으로
small negative reward를 받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이 reward를 취하지 않으면 로봇이 이런 목적 스테이트가 아닌 곳에서 돌아다녀도 아무런 감점이 없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가능한 빨리 이 엔드 스테이트에 로봇이 도달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런 네거티브 리워드를 저희가 줄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리워드라고 하는 거고, 스토캐스틱과 디터미니스틱에 대해서도 알아볼 건데, 이 그리드 월드 이그젬플이 스토캐스틱이라는 말은 각각의 스테이트 트랜지션, 그러니까 하나의 스테이트에서 다른 스테이트로 갈 때 그 확률이 그러니까 하나의 스테이트에서 다른 스테이트로 가는 그 경우가 확률적인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3,1에서 이 로봇이 취할 수 있는 액션이 앞으로 갈 확률이 80%, 왼쪽으로 갈 확률이 10%, 오른쪽으로 갈 확률이 10%라면 이 문제는 스토캐스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만약 문제가 스토캐스틱이라면 폴리시가 픽스가 되더라도 로봇이 여전히 다른 곳으로도 옵티멀한 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도 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에피소드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폴리시라는 단어는 어떤 스테이트에 대해서 이 로봇이 액션을 취할 때 사용하는 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Deterministic Grid World가 있는데 이거는 폴리시가 픽스가 되게 되면은 오직 하나의 에피소드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토캐스틱 프로세스와 디터미니스틱 프로세스를 구별을 할 수 있는데 만약 폴리시가 픽스가 됐을 때 스토캐스틱 프로세스는 매니 에피소드, 그러니까 여러 개의 에피소드를 가질 수 있고 디터미니스틱 프로세스는 오직 하나의 에피소드만 가질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때 이 스토캐스틱 프로세스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마코프 프로퍼티라는 것을 만족을 하면은 마코프 프로세스라고 부르고 이것을 만족하지 않으면은 마코프 프로세스가 아니다 라고 다시 한번 분류를 할 수 있는데 마코프 프로세스는 뭐냐면은 어떤 스테이트 ST가 정해졌을 때 ST에서 ST 플러스 1이라는 스테이트로 갈 확률에 기여하는 것이 오직 이 커런트 스테이트일 경우에 그 문제를 마코프 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마코프 프로세스가 아닌 경우하고 비교해서 살펴보면 더 이해가 쉬운데 어떤 문제가 마코프 프로세스가 아니라면은 ST라는 스테이트에서 ST 플러스 1이라는 스테이트로 이동을 할 때 그 확률에 관여할 수 있는 것들이 꼭 ST만 있는 게 아니라 S0부터 시작해서 S1, S2 이런 모든 이전의 스테이트들이 다 확률에 관여를 할 수 있게 된다면 그 문제는 마코프 프로세스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봇 이그젬플에 대해서 예시를 다시 한번 들어보면은 어떤 로봇이 3,1이라는 스테이트에서 3,2로 이동을 했다고 쳐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문제가 마코프 프로세스라면은 3,1 이 로봇이 3,1에 오기 전에 뭐 2,1에서 왔든 4,1에서 왔든 이것은 중요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로봇이 3,1에 출발해서 3,2로 왔으면은 이 에피소드건 확률이 똑같은 것입니다. 근데 만약 이 문제가 마코프 프로세스가 아니게 된다면 이 로봇이 설령 3,1에서 3,2로 왔다고 하더라도 2,1을 통해서 3,1, 4,2 온 경우랑 4,1을 통해서 3,1, 3,2 이렇게 온 경우랑 3,1에서 3,2로 갈 때 그 확률이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코프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해해 볼 수 있고 그래서 마코프 프로세스에 대해 어떤 문제가 마코프 프로세스라면 스테이트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라는 것을 정의할 수 있는데 이것은 에이전트가 스테이트 SI에서
SJ로 이동할 때의 확률을 말합니다. 그것을 수학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는데, SI에서 SJ로 이동한 경우에는 J를 앞에 써주고 그 다음에 바 기호를 적은 다음에 SI를 적는 식으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 바 뒤에 적히는 것들이 어떤 주어진 조건이 되고, 바 앞에 적히는 것들이 뭐 네모의 확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간략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것도 역시 바 뒤에 SI가 있고 바 앞에 SJ가 있으니까 SI에서 SJ로 올 확률이 되겠죠. 근데 이것을 이렇게 아래 첨자로 표현을 할 때는 이 순서가 바뀌어서 SI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SJ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렇게 S를 빼가지고 그냥 IJ라고도 적을 수 있게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해석해 보면은 SI라는 스테이트에서 SJ라는 스테이트로 가게 될 확률 P를 라고 이제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문제에서 S1에서 S2로 올 확률이, 이 그림을 보시면 0.4죠.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점은 S1에서 S2로 올 때 이 S1의 그 이전 스테이트가 S3이든 아니면 그대로 S1이든, 그래서 예를 들어서 S1에서 S1을 다시 온 다음에 S2로 왔건, S3에서 S1으로 온 다음에 S2로 왔건, S1에서 S2로 가는 확률은 항상 0.4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마코프 프로세스를 따른다라고 저희가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저희가 스테이트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를 정의를 할 수 있다 했죠. 그래서 저희가 P, S1, S2를 구할 수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어떻게 읽는다 했죠? S1이라는 스테이트에서 S2로 갈 때의 그 확률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확률은 몇이죠? 0.4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으로 마코프 디시전 프로세스하고 옵티멀 폴리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전에 배웠던 거를 잠깐 정리를 해보면은 마코프 프로세스라는 것을 배웠는데, 이 마코프 프로세스, 어떤 문제가 마코프 프로세스를 만족을 하면은 스테이트 ST에서 ST 플러스 1로 이동할 때 이 확률을 계산할 때 이 확률이 이 ST까지 오기 이전에 있었던 일에는 아무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이제 받지 않는다는 것이 이제 주요 개념이고, 이것을 이렇게 이제 수학적으로 표기를 할 수 있다 했죠. 그리고 이거는 State Transition Probability라고 가 되는 거고, 그리고 마코프 Process is a tuple S, P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어떤 문제가 마코프 프로세스이면은 그 문제를 다음과 같은 S, P의 튜플로 표시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때 S는 그 문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스테이트를 합친 집합이 되는 것이고, 이 P는 그 문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스테이트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를 다 합친 그 집합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마코프 프로세스이면은 그 문제를 S, P의 튜플로 표시할 수 있다는 뜻이고,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부터 배워볼 것은 마코프 디시전 프로세스인데, 마코프 디시전 프로세스는 마코프 프로세스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읽어보면은 State Transition Probability from State SI to SJ잖아요. 근데 뭐가 추가됐냐면은 Given Action A라고 이제 추가가 됐죠. 그래서 이게 없으면은 그냥 마코프 프로세스랑 똑같은데, 이제 State SI에서 SJ로 이동할 때 이 액션까지 선택이 됐을 때 이렇게 두 개가 정해졌을 때 SJ로 올 확률이 마코프 디시전 프로세스가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표기를 할 수 있는데, SI하고 A가 주어졌을 때
SJ라는 스테이트로 가게 될 확률 P를 저희가 다음과 같이 표기를 할 수 있다는 뜻이고, 이것을 이제 또 축약해서 적으면은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 또 이 순서를 바꿔서 다음과 같이 아래 참자로도 표시할 수 있는데, 이때 액션은 이렇게 오른쪽 위에 적어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마코프 디시전 프로세스는 이번에는 S하고 P는 똑같은데 액션하고 earn 리워드인데 리워드하고 디스카운트 팩터가 추가됐죠. 이 리워드하고 디스카운트 팩터는 나중에 좀 이따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워드의 경우는 또 이제 다음과 같이 표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적을 수 있게 되는데, 이것들은 뭘 의미하냐면은 리워드라는 게 커런트 스테이트에 오직 커런트 스테이트가 정해졌을 때 리워드가 바로 정해지는 경우도 있고, 커런트 스테이트하고 액션까지 정해졌을 때 리워드가 정해지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커런트 스테이트, 액션, 그리고 넥스트 스테이트까지 정해졌을 때 리워드가 정의가 되는, 문제마다 이렇게 리워드를 다르게 정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마코프 프로세스를 따르는 문제, 그리고 마코프 디시전 프로세스를 따르는 문제를 이제 비교해 볼 건데, 먼저 마코프 프로세스를 따르는 문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확인할 수 있는데, S1에서 S2로 가는 방법이 오직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저희가 S1에서 S2로 가는 그 확률을 P S1, S2라고 적을 수 있잖아요. 근데 마코프 디시전 프로세스의 경우는 S1에서 S0로 가는 경우를 보면은 그 방법이 한 가지가 아닙니다. A1이라는 액션을 선택해서 S0에 올 수도 있고, A0라는 액션을 선택해서 S0에 올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마코프 디시전 프로세스에서 S1에서 S0로 가는 확률을 적을 때 P S1, S0라고 하면은 아직 어떤 액션을 선택해서 갔는지 모르니까 이 둘 중에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액션을 선택했는지까지 적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은 두 스테이트만 결정하면 될 게 아니고 그때 사용한 액션까지 선택을 해줘야지 이제 정확하게 확률을 구할 수 있다는 뜻이 되고, 다음과 같이 두 가지를 계산해 볼 건데, 먼저 스테이트 S1에서 S0, A0라는 액션을 선택해서 S0로 갈 확률은 이 경로를 따라간 경우죠. 그래서 0.9가 답이 되는 것이고, 리월드의 경우도 계산을 해볼 건데, S1에서 A1이라는 액션을 취해서 S2로 갈 때의 리월드를 구해라 라는 거죠. 그래서 S1에서 S2로 갈 때 A1을 선택해서 가면은 이 경로인데, 이 경로로 갈 때 저희는 플러스 1의 리월드를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이 1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모델 베이스드하고 모델 프리라는 개념을 배워볼 건데, 어떤 문제에 마코프 디시전 프로세스가 모두 알려져 있다 하면은 그 문제는 모델 베이스드가 됩니다. 이 마코프 디시전 프로세스가 알려져 있다라는 것을 다르게 말하면은 모든 스테이트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가 다 저희가 알고 있다 라고도 말할 수 있게 되겠죠. 참고로 마코프 프로세스에서 ST에서 ST 플러스 1로 갈 때의 확률을 저희가 스테이트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라고 말한다 했는데, 이 마코프 디시전 프로세스에서도 SI하고 A가 정해졌을 때 SJ로 가는 이런 확률들도 저희가 스테이트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모델 프리라는 거는 이 마코프 디시전 프로세스가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 그 경우에는 저희가 모델 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배울 개념들인데, 어떤 문제가 모델 베이스드라면은 저희는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펄리시를 구할 수 있고, 펄리시를 구한다기보다는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어떤 문제가 모델 프리라면은 저희는 reinforcement learning을 사용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마코프 디시전 프로세스를 따르는 문제라면은 그 문제를 푼다. 그러니까 그 문제 그 문제를 푸는 알고리즘의 목표가 뭐가 되는 거냐면 옵티멀 펄리시라는 것을 찾는 것이 목표가 됩니다. 아까 저희가 펄리시는 에이전트가 액션을 취할 때 그 어떤 액션을 취할지를 알려주는 룰이라고 설명을 했었잖아요. 근데 옵티멀 펄리시, 그러니까 최적화된 그런 룰을 찾는 것이 어떤 reinforcement learning의 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펄리시는 보통 파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 펄리시가 만약에 옵티멀이라면은 첨자로 이제 스타를 이렇게 적어주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데, 리워드, 리턴, 그리고 펄리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워드라는 거는 일단 스칼라 값이 되고, 에이전트가 타임 t 스텝에서 취한 액션이 얼마나 좋았는지를 의미하는 값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스테이트에 대한 함수가 될 수도 있고, 스테이트, 액션, 페어에 대한 함수가 될 수도 있고, 그거에 넥스트 스테이트까지 더해서 이렇게 세 개를 인풋으로 갖는 함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트의 목표는 뭐가 되냐면은 이 리워드들의 총합을 최대화하는 것이 이제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리워드들의 총합을, 이게 중요하니까 리턴이라고 새로운 이름을 주게 됩니다. 리턴은 GT라고 하는데 이것은 바로 이따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이 다이어그램을 보면은 에이전트가 스테이트 S에서 AT라는 액션을 취해서 받게 되는 것이 뭐냐면 리워드하고 넥스트 스테이트잖아요. 근데 저희가 언뜻 생각하기에 스테이트 T에서 액션 T를 취하면은 얻게 되는 리워드가 RT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아니고 RT 플러스 1이 실제로 되게 됩니다. 근데 그 이유를 잘 생각해 보면은 이제 리워드하고 스테이트는 environment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액션을 취한 다음에 그 액션에 대한 리워드와 넥스트 스테이트가 나오게 되는데, 이제 이 두 개가 동시에 나오게 되는데 이 아래 첨자가 다르면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이 리워드도 t 플러스 1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워드하고 넥스트 스테이트를 아웃풋으로, environment로부터 아웃풋을 받게 되는 거고, 이게 또 에이전트가 받아서 다음 액션을 취하고, 그 다음에 또 넥스트 리워드 t 플러스 2가 되겠죠? 하고 다음 스테이트를 받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학습이 진행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ST하고 ST라는 스테이트에서 에이전트가 IT라는 액션을 취했을 때 받게 되는 리워드는 RT가 아니고 RT 플러스 1이라는 점 주의해 주시면 되고, 이제 다음을 계산해 볼 건데, 만약 어떤 문제가 모델 베이스드라면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모델 베이스드가 뭐죠? 모델 베이스드는 여기 아까 배웠잖아요. 어떤 문제가 모든 마코프 디시전 프로세스가 그 값이 알려져 있다면은 모델 베이스드라고 했고, 이 말은 뭐냐면은
모든 어떤 문제에 모든 스테이트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가 다 known이다. 그러면 그 문제가 모델 베이스드잖아요. 그래서 모델 베이스드라고 라는 것을 읽었을 때 이런 것들이 이제 떠올라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것들을 계산할 수 있는데 뭘 계산할 수 있냐 하면은 먼저 스테이트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하고 expected reward, 그리고 여기도 expected reward인데 차이가 뭐냐면 두 번째 거는 현재 스테이트에서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 받게 되는 리워드의 기대값이고, 세 번째는 현재 스테이트에서 액션을 취하고 다른 스테이트, 넥스트 스테이트까지 결정이 됐을 때의 expected reward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스테이트 S에서 A라는 액션을 취해서 0.4의 확률로 S'이라는 스테이트에 갈 수 있고 0.6이라는 확률로 S2'이라는 스테이트에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경우에 R이나 R'이라는 리워드를 받을 수 있는데 각각을 받을 확률이 0.5, 0.5, 그리고 반대 케이스의 경우도 0.5, 0.5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경우에 먼저 스테이트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 중에 스테이트 S에서 S'으로 갈 때 액션 A를 통해서 가는 경우의 확률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확률을 구할 수 있는 공식은 다음과 같이 되는데 뭐죠? 이거를 해석해보면 이 바 뒤에 있는 것이 조건이고 바 앞에 있는 것이 일어날 확률이라고 저희가 해석을 하면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스테이트 S에서 A라는 액션을 취했을 때 스테이트 S'으로 오고 그때 R이라는 리워드를 받을 확률을 구하라는 말이 되겠죠. 근데 이게 지금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 R이랑 지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핑크색 R은 라지 R이라는 집합에 포함되는 모든 R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은 S, A에서 S'으로 올 때 받을 수 있는 모든 리워드들을 모두 감안한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시그마가 어떻게 뭐의 합이냐면은 실제 R이라는 리워드를 받을 때하고 R'이라는 리워드를 받을 때의 이 두 가지 경우로 이제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우의 확률은 어떻게 구하죠? 스테이트 S에서 A라는 액션 취해서 S'으로 올 확률이 0.4인데 거기에 R이라는 액션을 받을 확률이 0.5니까 0.4 곱하기 0.5,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오는데 R'이라는 리워드를 받을 확률이 또 0.4 곱하기 0.5라서 그 두 개를 더하면은 답이 0.4가 되죠. 근데 이것은 실제로 이 리워드를 저희가 고려하지 않더라도 그냥 S에서 A라는 액션 취해서 S'으로 올 확률은 0.4죠. 그래서 이렇게 적은 경우에는 저희가 실제로 어떤 리워드를 취하던 간에 결국 그것을 다 더하면은 그것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확률로 저희가 정답이 구해지기 때문에 이것과 이것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구할 수 있는 것은 스테이트 S에서 A라는 액션을 취했을 때 얻어지는 리워드의 기대값이잖아요. 그것을 수학적 기호를 표현하면 이제 다음과 같을 텐데 스테이트 S에서 A라는 액션을 취했을 때 S'이라는 스테이트로도 갈 수 있고 S2'이라는 스테이트로도 갈 수 있는데 그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해야겠네요. 하여튼 그때의 리턴 받을 수 있는 리턴이 아니고 리워드죠. 받을 수 있는 리워드의 기대값을 구해봐라 라는 거고, 이것은 다음과 같은 공식을 사용해서 구할 수 있는데 이 공식에는 서메이션 기호가 두 개가 있죠.
먼저 안에 거를 보면은 이 수식을 S next가 라지 S라는 집합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라지 S라는 집합의 원소가 S 프라임하고 S2 프라임이 되겠죠. 그래서 S next에 S 프라임하고 S2 프라임을 넣었을 때의 서메이션이 되는 거고, 바깥쪽 서메이션 기호를 보면은 리월드가 라지 R에서 나오는데, 라지 R은 R하고 R 프라임이라는 원소를 갖고 있겠죠. 그래서 이 X 넥스트에 이거하고 이거, 그리고 이 R에 이거하고 이거를 넣었을 때의 모든 경우를 서메이션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개를 하면은 다음과 같이 되는데, 그 첫 번째 경우가 이제 얘가 이렇게 들어오고 얘가 이렇게 들어온 경우가 되겠고, 이렇게요. 두 번째 경우가 이 리월드는 그대로고 S2 프라임이 여기 들어오는 경우가 되겠고, 이렇게. 그리고 세 번째가 S 프라임이 여기 들어오고 R 프라임이 여기 들어온 경우가 되겠고, 네 번째가 S2 프라임이 여기 들어오고 R 프라임이 여기 들어온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식을 전개했으면은 그 다음에 확률을 구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SA가 기분일 때 S 프라임으로 오면서 R이라는 리월드를 받을 확률이죠. 그래서 0.4 곱하기 0.5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S2 프라임으로 가고 R이라는 리월드를 얻을 확률이니까 0.6 곱하기 0.5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되는 거고, 세 번째는 뭐죠? S하고 A가 기분일 때 S 프라임으로 오면서 R 프라임이라는 리월드를 받을 확률이니까 0.4 곱하기 0.5. 마지막 거는 이게 기분일 때 S2 프라임으로 가면서 R 프라임이라는 리월드를 받을 확률이니까 0.6 곱하기 0.5가 되겠죠. 그리고 이 앞에도 지금 조그맣게 R이 있는데, 이 첫 번째 거는 이 R이 그냥 R일 때고, 두 번째 거는 이 R이 R 프라임일 때니까 다음과 같이 이제 적어줄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식을 직접 계산을 해보면은 정답이 0.5R 더하기 0.5R 프라임으로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런지 저희가 한번 느낌으로 해석을 해보자면은 이런 거죠. 스테이트 S에서 A라는 액션을 취했을 때 S 프라임이라는 스테이트로 갈 수도 있고 S2 프라임이라는 스테이트로도 갈 수 있는데, 그것을 모두 고려했을 때 평균적으로 얼마만큼의 리월드를 얻을 수 있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됩니다. 세 번째로 R, S, A, S 프라임을 구해볼 건데, 다음과 같이 적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다음과 같은 공식을 통해서 풀 수 있게 되는데, 이것도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아까 했던 것만 잘 따라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라지 R은 R하고 R 프라임이라는 원소로 이루어져 있을 거고, 그래서 첫 번째 서메이션을 이제 풀어보면은 이거를 여기하고 여기 넣고 넣은 게 이제 이거고, 이 R 프라임을 여기하고 여기 넣은 게 이제 두 번째죠.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이 식이 전개가 되는 거고, 분모는 그대로 오고요. 여기서 이 분모를 저희가 1번에서 구했잖아요. 그래서 값을 그대로 사용해주면 되고, 분자는 R 곱하기 P의 S 프라임, R의 SA니까 지금 이거 곱하기 이거잖아요. 그래서 R 곱하기 0.4 곱하기 0.5를 그대로 사용해주면 되고, 마찬가지로 R 프라임 곱하기 이거니까 R 프라임 곱하기 0.4 곱하기 0.5로 값을 그대로 사용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계산해주면은 0.5R 더하기 0.5R 프라임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도 저희가 왜 이런 값이 나왔을지를 해석해보면은, 이 경우는 S에서 S 프라임으로 갈 때, 그러니까 S에서 A라는 액션을 선택해서 S 프라임으로 갈 때에 얻을 수 있는 리월드의 평균값이잖아요. 그래서 2번과 비교해보면은
엔드 스테이트는 아니고 넥스트 스테이트가 S 프라임이라는 점만 추가가 된 건데, 어쨌든 이렇게 올 때도 저희가 R을 받을 확률하고 R 프라임을 받을 확률이 0.5로 똑같잖아요. 그래서 정답이 0.5R 더하기 0.5R 프라임이라고 구해진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 세 가지를 왜 계산을 해봤냐면은, 이 파란색으로 적혀진 이 공식들을 외우기 위해서 계산을 했다기보다는, 이런 수학적 기호가 실제로 의미하는 것이 뭔지 이제 그 느낌을 받기 위해서 제가 이 계산을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수학적 기호를 봤을 때 그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이 기호에 담겨진 숫자의 어떤 의미를 이 문제를 통해서 잘 알아가셨으면 좋겠고, 다음으로 리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턴은 다음과 같이 GT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Total Discounted Reward from Time Step T잖아요. 그래서 Time Step T부터 얻어진 리워드의 총 합인데, 그냥 리워드는 아니고 Discounted Reward죠. 그래서 저희가 여기부터 볼 건데, S0라는 스테이트부터 시작해서 에이전트가 쭉 이 인바이러먼트 안에서 이제 프로세스가 진행이 된다고 할 때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되겠죠. S0라는 초기 스테이트에서 첫 번째 액션을 취하고, 그러면은 환경으로 인바이러먼트로부터 넥스트 스테이트과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은 두 스텝을 통해서 받는 리워드를 받고, 그리고 넥스트 스테이트로 가게 되고, 이 과정이 이제 계속 반복이 되게 되겠죠. 이 터미널 스테이트에 도달하기 전까지. 이때 각각의 경우에 대한 리턴을 저희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는데, G0부터 G1, G2, 점점점, GT, 그리고 GT-1까지 계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GT-1을 보면은 리턴이 타임 스텝 T부터 얻어지는 모든 리워드의 합이잖아요. 디스카운티드 리워드. 근데 저희가 ST-1에 있다고 치면은 이 스테이트에서 이 액션을 취하고 이 리워드를 받은 다음에 터미널 스테이트에 도착해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테이트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받은 리워드는 RT 하나가 되죠. 그래서 GT-1은 그냥 RT가 됩니다. 그러면은 더 이전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large t가 아니고 이번에 제로를 볼까요? G0는 이제 R1부터 시작해서 RT까지의 모든 리워드들의 합이 되는데, 디스카운티드 리워드니까 이 타임 스텝이 멀수록 리워드를 조금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부터 보면은 G0는 R1 더하기 감마 R2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감마 T승 곱하기 RT, 그리고 감마의 라지 T-1승 곱하기 RT,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G1의 경우도 이 현재 스테이트로부터 받을 수 있는 리워드들의 총 합인데, 이제 디스카운티드 리워드니까 R2부터 시작해서 R3를 더할 때는 감마를 한 번 붙이고 점점점 해서 다음과 같이 리워드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이때 저희가 이 디스카운트 팩터를 왜 곱하냐라고 이제 의문이 드실 텐데, 이것은 이미디어트 리워드를 더 고려하고 퓨처 리워드를 덜 고려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디스카운트 팩터를 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저희가 이 미래로 갈수록 나중에 저희가 할 게 뭐냐면은 이 미래까지 굳이 가보지 않고
이 현재 단계에서 토탈 디스카운티드 리워드인 리턴을 계산을 하게 될 건데, 이것을 계산할 때 미래 퓨처 리워드들을 또 똑같이 감안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이 미래에 발생한 일이 현재 발생한 할 일보다 훨씬 그 뭐랄까 더 예측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똑같이 고려하게 되면은 리워드 값이 정확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미래에 받는 리턴일수록 그것을 적게 고려를 해줘야 되게 됩니다. 그래서 디스카운트 팩터를 사용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정리해보면은 리턴은 현재 타임 스텝 t로부터 받을 수 있는 모든 리워드들의 디스카운티드 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만약에 GT의 공식을 생각해 본다면은 GT가 스테이트 ST로부터 받을 수 있는 리워드잖아요. 그러면 이때부터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리워드가 RT 플러스 1이니까 이거부터 시작해서 RT 플러스 2를 구할 때는 디스카운트 팩터를 한 번 곱해주고, T 플러스 3를 할 때는 두 번 곱해주고, 이런 식으로 서메이션을 진행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폴리시를 볼 건데, 폴리시는 뭐냐면은 guideline to choose an action at each state which maximizes the return 이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스테이트에서 액션을 취할 때의 가이드라인인데, 이것의 목표는 뭐가 되냐면은 리턴을 맥시마이즈 하는 것이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리턴하고 리워드는 다른 개념이죠. 리턴은 리워드의 디스카운티드 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배운 것처럼 리턴은 GT, 리워드는 RT. 그래서 폴리시는 스토캐스틱 폴리시하고 디터미니스틱 폴리시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스토캐스틱 폴리시는 뭐냐면은 다음과 같은 예시를 보겠습니다. 스테이트 S로부터 각각의 액션을 취해서 다음과 같은 스테이트들로 갈 수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S1 프라임이라는 스테이트로 이동한 이후에도 여러가지 에피소드들이 있어서 그 경우에 각 에피소드에 대해서 저희가 리턴을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S에서 A1이라는 액션을 선택해서 S1 프라임으로 갔을 때 결국에 얻어지게 될 모든 리턴들의 평균값, expected return을 EG1이라고 표기를 하고 그 값을 저희가 7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A2를 선택했을 때 받을 수 있는 return의 expected value, 그러니까 expected return을 10이라고 하고, A3라는 액션을 선택했을 때 expected return을 1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폴리시를 다음과 같이 적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S라는 스테이트에서 A1을 선택할 확률을 0.15, A2라는 액션을 선택할 확률을 0.8, A3라는 액션을 선택할 확률을 0.05, 이런 식으로 저희가 폴리시를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리턴을 받게 될 기대값이 높을수록 저희가 그 액션을 선택할 확률을 저희가 더 높게 잡아야겠죠. 왜냐하면은 그게 이제 폴리시의 목표가 maximizes the return이라는 것을 저희가 설명을 한 거고, 폴리시가 스토캐스틱 하다는 것도 어떤 스테이트에서 액션을 선택하는 것이, 그 과정이 확률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수학적으로 기호를 표시할 수 있고, 그것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디터미니스틱 폴리시가 있는데, 이것은 S라는 스테이트가 정해졌을 때 그 S를
policy라는 함수에 넣으면은 다음 다음 어떤 액션을 선택할지가 이제 딱 한 개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은 분명히 이제 차이가 있죠. 만약에 이 문제가 이 문제에 deterministic policy를 적용하게 된다면 저희는 파이 s는 a2가 되겠죠. 왜냐면은 a2를 취했을 때의 expected return 값이 가장 높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policy가 정의되는 것이 deterministic이 되는 거고, 다음과 같이 어떤 액션을 취할 는 것이 확률적으로 이렇게 정의가 되는 것이 stochastic policy입니다. 그래서 known MDP, 그러니까 마코프 디시전 프로세스가 known일 때, 이걸 다르게 말하면은 모든 state transition probability가 known일 때, 여기 써있네? 여기 써있는데, 모든 state transition probability가 기분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이때는 deterministic optimal policy가 항상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쓰고, 이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라는 방법의 핵심은 이 옵티멀 폴리시를 어떻게 하면 가장 빠르게 찾을 수 있을까가 됩니다. 그리고 unknown MDP의 경우는 state transition probability가 unknown인 경우죠. 그 경우에는 저희가 스토캐스틱한 폴리시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입실론 그리디 폴리시라는 것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나중에 더 자세히 배우겠지만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어떤 항상 베스트 액션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베스트 액션이 아닌 다른 액션들도 이 입실론만큼의 확률을 가지고 선택한다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 보면은 지금 이 경우는 A2를 선택하는 것이 베스트 액션이잖아요. 근데 A1과 A3를 선택할 확률도 입실론만큼의 어떤 가능성을 열어준다 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reinforcement learning을 이제 unknown MDP 문제를 풀기 위해서 reinforcement learning을 사용하는데, 그 중에서 많은 알고리즘들이 입실론 그리디 폴리시를 사용해서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첫 번째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